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이 좋은 이 바이오테크, 융합테크 이 컨퍼런스에 이걸 주관하고 계시는 디지털 타임스하고 뭐 미래과학창조부 산업자원부 전부 이렇게 좋은 이 컨퍼런스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오면서 앞에 걸린 거 봤는데 오후에 각 분과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뭐 이 분야에서는 뭐 당대 최고분들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유용한 컨퍼런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보고 이제 20분 동안 좀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의료 기술이나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왜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요 최근에 미래의료 원정대 일도 하고 뭐 줄기세포 재생의료 로드맵 만드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래부의 이 신성장 동력 새로운 글로벌 혁신 신약 기획하는 위원장 일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겸사겸사 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는 이 전공이 기술 관리인데, 기술 경영이 제 전공인데, 저 같은 사람 보고 이런 쪽에 자꾸 일을 시키는 거 보니까 이 분야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뭐 제목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왜 이렇게 쉽지 않아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뭐 바이오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기초과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ICT 융합 분야에 있는 사람도 아닌 전체를 그냥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술 개발하고 산업화시키고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보고 뭐 로드맵 위원장을 하라 그러고, 뭐 미래 비전, 의료의 비전을 좀 엿보내라 그러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분야가 참 조정이 안 되는 분야다. 조정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보고 시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ICT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또 의학계, 약학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의학계에도 각각 또 자기 맡으시는 질병 분야에 따라 가지고 전부 이제 자기 분야 말씀들을 하시고, 조정이 워낙 안 되는 게 또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교통정리하느라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창조경제라는 기치를 내걸었을 때, 창조경제가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고 꼽혀야 될 분야가 이 바이오 헬스 또는 의료보건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지금 뭐 2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지금 이런 컨퍼런스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 뭐 텔레메디슨이나 이런 법 가지고 계속 알고 하고 있고, 뭔가 이 의료기기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이 바이오 헬스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바이오 벤처들은 계속해서 또 이 어떤 활로를 못 찾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저에는 아직까지 하여간 저희가 해결할 과제가 많이 있다. 이게 단순한 R&D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부에 오래 있었고 R&D를 담당하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R&D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분야의 문제가.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좀 일찌감치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에 대해서도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나눠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분야의 이 중요한 키 팩터라 그럴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야 하나가 이제 보건복지부인데, 저는 뭐 보건복지부 출신은 아니지만 관련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뭐 미래의료원정대 일 정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이런 컨퍼런스도 당연히 사실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래과학과 산업부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다. 뭐 제가 정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이 여러 행정의 생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라, 우리가 이 중요한 헬스케어, 또 이 바이오 헬스, 또는 뭐 헬스, 뭐 컨버전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 세 부처가 이게 서로 잘 돌아갈 텐데, 그 중에 어느 한 부처 주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주로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을 뭐 한 20분만 드려야 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많이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그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 뒤에 말씀하신 이 김대경 교수님, 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우리나라의 이 분야 생명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R&D 예산의 배분과 조정을 전부 총괄해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김대경 위원장님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자세히 하실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진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뭘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뒤에 한두 장 이제 제가 좀 덧붙였고요. 사실 제가 만든 거는 몇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작년 말에 25회 HD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국민건강 R&D에 대해서 발표했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보건복지부의 미래의료 원정대 일을 하면서 그 나온 결과를 그 주관기관이었던 그 널리지웍스가 정리했던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해서 대부분의 자료를 만들었고 그게 아마 저희가 이 배포된 컨퍼런스 프로시딩에 들어있는 자료들일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한두 개 더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뭐 미래의료 R&D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하고 미래사회 전망 그리고 비전과 과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료 R&D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뭐 저보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접근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전의 개념에서부터는 이제 많이 확장적이고 그리고 전주기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많이 있다. 뭐 이런 데 대해서도 다 공감하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어떤 뭐 의료 기술, 치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복지에서부터 그 다음에 공공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분야를 갖고 있다. 이 책자에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분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단순히 국민들에게 뭐 어떤 그 수혜를 준다 이런 차원보다도 또 그러려 그러면 이게 산업화가 돼야 된다. 특히 창조경제라는 것을 내세웠을 때 이게 참 여러 측면에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R&D에 베이스한 이런 그 결과물이라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이 국내의 여건을 좀 고려하고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겠다. 창조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다들 그래도 생각을 같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활짝 꽃을 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금년 초에 미국에서 열렸던 이제 바이오 IT 융합 컨퍼런스가 보스턴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리제너러티브 메디슨, 그러니까 재생의료에 대한 컨퍼런스가 이제 버클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쪽을 다 봤는데,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가 너무 걱정스럽다. 사실 거기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이 참여를 하긴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지 않으셨고, 세계 각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기 대부분이 기업에 계신 분들이 모였는데, 기업의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이 경쟁,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지향적이고 그리고 자생적인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우리처럼 이렇게 이 정부 정책에 많이 의존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목소리보다는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좌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비가 될 때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 미래 의료 R&D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료의 차원에서 보는 건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느 거 하나가 다 독점할 수는 없으나 이게 서로 이 일정한 이 도메인 또는 비중을 가지고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어느 거를 어떻게 보느냐, 중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질 것이다. 의료 헬스 컨버전스 또는 뭐 바이오 헬스 이런 것을 의료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복지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산업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R&D의 방향도 달라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경쟁을 하는 미래
바이오에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이게. 위에 있는 의료복지와 산업의 그런 입장 차이하고도 어찌 보면 또 비슷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 보건 헬스 컨버전스라는 기술의 특성상 이것이 상당히 혁신적인 완전히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임상을 상당히 생략하는 ICT와 뭐 빅데이터에 의존한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허용할 것이냐는 혁신적인 것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성이라는 것을 참 고려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입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입을 절대로 막을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바이오의 그 벤처 산업의 뭐 흥망성쇠라든가 이런 게 달려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의료 종사자들의 그런 그 파워 또는 뭐 정치권의 입김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헬스 컨버전스의 혜택을 보는 뭐 환자면 환자 아니면 일반 국민이면 일반 국민 이런 관점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반영되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수용하고 얼마만큼 걸러가지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R&D에 반영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계획을 아무리 세워봐야 이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결국은 이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그 베네핏을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뭐 지금 많이 얘기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그 비용을 줄이고 의료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저가의 의료 수혜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뭐 어떤 수단이든 간에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되는 규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혜택, 그러한 아웃풋을 추구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미래의료 원정대나 아니면 그 로드맵 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기획위원장 같은 걸 하면서 보면 이게 이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중점에 있는 것인지 MD, 즉 임상이 중점에 있는 것인지 중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초의학이 중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ICT가 중심에 있는 것인지 이 중심적 위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R&D 방향도 확 바뀐다는 거죠. 뭐 R&D 방향뿐이 아니라 컨버전스의 방향조차도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 임상과 ICT 이 두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뭐 좀 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현재보다도 훨씬 더 임상과 ICT 목소리가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개인적인 생각 차차고 해도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미래사회 전망은 뭐 항상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거고 기술 수요와 기술 공급 측면에서 그리고 의료 환경의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미래 의료 R&D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면 이제 이것이 결국 의료라는 측면에서 뭐 어떻게 되느냐. 미래 의료 R&D라는 게 미래사회 전망에서 꼭 필요하고 보면은 여러 군데 안 걸리는 데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느 만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미래 의료 R&D라는 것이 그 여러 기술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서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그게 다 잘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생활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린라이트, 그린사인을 줄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회가 이러한 미래 의료 기술의 구성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당연히 필요하고 따라서 이것은 이런 문제는 여기 계시는 바이오나 ICT나 의료기술이나 임상이나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런 분들만이 아닌 이러한 그 기술사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 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시는 인문과학자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컨센서스 그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것을 의료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개인은 그러한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 뭐 환자 이
막상 환자나 이 희귀난치병 환자나 막 이렇게 되면 아니면 어떤 이러한 이 의료 서비스나 보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사회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서로라도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든지 향유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 사회 시스템의 통제 능력하고 개인의 수용에 관한 욕구하고 그 사이에서 이 어느 점에서 이 정책의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게 유망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R&D는 R&D에 따로 가고 실용화는 실용화에 따로 가고 규제는 규제대로 따로 가서 결국은 산업 전체가 발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의료의 비전은 이따가 우리 김대경 위원장님께서 훨씬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이것은 이미 지난해 말에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에서 국민건강 R&D 종합계획 해가지고 범부처 계획으로 해서 이미 공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제가 수록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제가 뭐냐? 이것만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래 의료 R&D 또 미래 의료 기술의 혁신 이런 것을 보면 되게 이런 특징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 의료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생명공학이나 기초과학 기술의 발전하고는 패러다임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패러다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각각 개별 기술의 이 급속한 발전에도 기인하지만 오늘 주제에 있는 것처럼 헬스 컨버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의 의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기술경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기술 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까지 기술 궤적이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술 분야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ICT, 그 다음에 기초가, 임상, 각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전체 컨버전스의 방향을 똑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의 혁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 Y성 기술이다. 이제까지의 혁신의 방향을 지우고 이제까지 핵심 역량을 했던 것을 지우고 새로운 핵심 역량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고 했더니 이게 디스럽티브한 스트레스를 주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오퍼튜니티를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훨씬 더 그래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디스럽티브한 스트레스를 미래 의료 혁신 때문에 받지만 여전히 오퍼튜니티는 열려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까지의 의료기술의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의 방향이 볼륨 베이스라 그러면 이제는 얼마만한 밸류를 추구해 주느냐, 애드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 애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 의료기술 혁신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인체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분야이고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 연구에서부터 상업화가 완전히 끝나려고 그러면 20년 이상 걸린다. 장기적인 것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예전처럼 하나 딱 대박 터뜨려가지고 하키스틱과 같은 성장 곡선을 급성장하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밑에 이 오믹스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 커넥트라든가 인파워드 페이션트와 같은 각각의 이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작용하는 이러한 영향력이 융합된 영향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잘하고 산업이 그것을 잘 실용화시키고 하는 문제뿐이 아니라 이 전체를 코디네이션하고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 정부나 공공 섹터 부분에서의 어떤 인프라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과제를 보면 하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회적 합의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리더십과 인파워링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이 창조경제에서 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뭐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 간에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이게 범부처적 리더십 그리고 어느 부처가 그것을 주관해서 하고 누가 중심에서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파워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 간 협력 조정이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이에 입각해서 HD R&D 중장기 계획이 잘 성립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롤링 플레이어화되고 하여간 이게 정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HD 기술에 대한 위치 확보가 중요하다. 기술의 분류라든가 핵심 기술군의 진입, 그 다음에 기술 투자 통계, 그 다음에 기술 예측, 기술 로드맵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자료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역할이 중요하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오늘처럼 미래부와 산업부만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상당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여러 다른 부처들과 협력을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R&D 자체를 본다 그러면 이게 협력과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이 R&D의 주체가 이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규제기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산업화하는 산업 이게 다 널리 퍼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산업과 특히 이 기업 그러니까 기업과 이것을 규제하는 이런 규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협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 간에도 협력과 협업 역할 분담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보건복지부부터 R&D를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병원과 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다양한 HD 관련 주체들이 자기희생할 각오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조정이 왜 필요하냐. 너무 분과마다 질병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주체마다 그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자기 희생이 상당히 필요한 분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미래의 헬스 인더스트리,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를 본다 그러면 의료 벤처에 대한 그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이 벤처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헬스 벤처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주 심도 깊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료 R&D 같은 것을 논의를 할 때 대개들 빨리 어떻게 R&D를 해서 빨리 해서 그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걸 산업화해가지고 빨리 수익을 내는 요 모델에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R&D라는 거는 투 페이스를 갖고 있다. 그 R&D 하는 그 기관 조직의 그 역량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 말고도 이것이 스피노버 이펙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조직, 다른 주체, 이번 다른 인더스트리 한 인더스트리뿐이 아니라 다른 인더스트리 국가 전체적으로 스피노버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스피노버 이펙트를 통해서 다른 분야까지 같이 이게 그 역량을 높일 수 있고 그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그 미래 의료 R&D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돼야 되고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